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는 저희 당 문제만 갖고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확장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당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원진 후보의 이 득표 문제를 갖고 이 당에서 어쨌든 제가 볼 땐 뭐 당에서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조원진 후보의 저조한 득표가 조원진 후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안 그래도 마침 이제 조갑제 TV하고 신의 한수에서 이와 관련된 뭐 좋게 얘기하면 비판이고 뭐 조갑제 TV 정도는 제가 볼 때 뭐 비판이라 얘기할 수 있고 뭐 신의 한수는 완전히 거짓 은혜인데 그것도 연관된 문제니까 뭐 꼭 이걸 의식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주장은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갑제 TV의 조성호 기자가 보수 진영의 대선의 문제점을 짚는 방송을 하는데 뭐 저는 뭐 제가 볼 땐 조갑제 대표하고 뭐 똑같은 시각 같아요. 그래서 조성호 기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제가 볼 땐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의 시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그 얘기입니다. 홍준표와 문재인이 초박빙으로 붙었다라는 거짓 선동을 보수가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이죠.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갑제 대표는 처음부터 홍준표로는 절대 이 문재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로 가자고 주장을 했던 분이니까 이거는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안철수로 가니 안 가니 부분은 주관적 판단이지만은 홍준표로는 문재인을 이길 수 없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조갑제 대표나 그 부분은 동의를 했던 거죠, 같이. 일단은 객관적인 예측을 가지고 뭐 어디로 가니 뭐니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참 떨어진 그 불량상품 후보를 놓고 초박빙이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해대니 무슨 전략이 제대로 나왔겠어요? 물론 조갑제 대표의 전략은 한참 떨어진 상황이니까 안철수로 단일화해서 승부하자는 게 조갑제 대표의 주장이었고 저는 그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철수 쪽에 서 있었던 위치가 주로 이 김대중 이 햇볕 정책 라인들에 서 있었기 때문에 물론 대선하는 과정에서 많이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저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더 오른쪽으로 돌아올 거라 보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이 자유한국당과 이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다가는 합당이나 후보 단일화 했다가는 양쪽의 표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봤어요. 즉 안철수 지지하는 호남표가 거의 완전히 문재인으로 넘어가서 호남의 90% 득표율이 나왔을 거고 이 안철수가 문제가 아니라 DJ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보수표가 완전히 이탈해서 더 큰 참패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에서 거짓 탄핵의 진실을 초단기간 안에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한에서는 이 대선은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제가 이 말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바에야 기회주의, 무능, 탄핵 세력과 야합한 자유한국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신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게 제 논리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조 대표가 바로 그 홍준표와 문재인이 박빙이라는 사기를 치지 말라고 그 얘기 근데 그렇게 세게 했던가요?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호통을 치는데 대선 기간에 그렇게 세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냥 은근슬쩍 홍준표로 그냥 넘어간 것 같던데 저만큼 세게 얘기했나요? 저만큼? 저는 외치고 다녔습니다. 홍준표, 문재인이 박빙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의 줄서로 간 보수파리들이 일제히 음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조원진 후보와 이제 저희 당에 대해서. 그럼 저는 대응을 해야죠. 제가 대응 논리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홍준표와 문재인은 박빙이 아니다. 이거 사실로 입증됐죠. 두 번째는 홍준표는 탄핵 세력과 야합한다. 탄핵 진실 밝힐 의지 없다. 자, 이번에 홍준표 떨어지고 미국 가기 전에 글 어떻게 썼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무능 기회주의 부정부패 정권으로 막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자, 무능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이걸 가지고 또 저를 비판하는데 어쨌든 탄핵을 당한
과반이 넘는 여당으로 시작한 정권이 탄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야 그거 무능하지 않냐 얘기했을 때는 저는 그거 뭐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워낙에 치밀하게 기획된 이 사기 탄핵 세력의 함정에 안 빠질 만한 정권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좀 다르지만은 뭐 그걸 논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정부패 정권? 홍준표 씨가 지금 이 대선 끝나고 박근혜 정권을 규정한 거는 부정부패 정권이라는 건데 부정부패 정권이라는 것은 탄핵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탄핵을. 정권이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해먹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부패는 없었다는 게 드러났죠.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도 10원 한 장 안 먹어, 3인방도 10원 한 장 안 먹어, 주위에 있는 측근들 10원 한 장 안 먹어, 심지어 최순실도 지금 불법적으로 비자금 먹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절차적으로는 다 정당하게 삼성으로부터 생마 지원 받은 거고 그 재단에 있는 돈 횡령한 거 10원 한 장 횡령한 거 없습니다. 깨끗한 정권임은 입증이 됐죠. 오히려 너무 깨끗한 정권이어서 좀 나눠주면서 이 통치하면서 권력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가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가 이거를 부정부패 정권이라는 얘기는 탄핵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탄핵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간에 태극기표 훔쳐가려고 사기를 친 거지. 그리고 홍준표 의도대로 바른정당의 탄핵주범 12명이 입당이 됐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더 들어와야 된다. 더 들어와야 된다. 제가 볼 땐 유승민 하나 빼고 더 받겠다는 것 같아요. 유승민 하나만 상징적으로 공격하고 나머지 다 받겠다. 탄핵 세력과 손잡겠다. 제가 이렇게 대선 전에 얘기 안 했던가요? 홍준표에 주는 표는 탄핵 세력에 완전히 면죄부 주는 표다. 지금 홍준표가 앞장서서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그 반대급보로 탄핵 세력, 바른정당 세력을 지금 조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다 경고했잖아요. 그럼 제가 대선 때 얘기했던 것 주장 두 개가 지금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한참 떨어진 패배. 홍준표는 탄핵 세력과 야합할 거다. 전 딱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좀 조갑제 TV에서는 이런 제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보수파리들이 홍준표에 줄선 보수파리들이 거짓 음해하는 거를 제가 상대했는데 둘 다 싸잡아서 양비론으로 쳤습니다. 문재인하고 싸울 시점에 보수끼리 난타전을 벌여서 대참패했다. 말을 좀 똑바로 하세요. 조성호 기자. 똑바로 말을 하세요. 홍준표 전략 자체가 문재인 이길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이 새로운 보수의 새싹을 키우려는 우리 새누리당 조원진 표 다 가져가겠다는 전략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얘기하는 그 앞부분에서 문재인과 홍준표 초박빙이라는 거짓말 그 당일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당일날까지 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조원진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런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왜 쓸데없이 정당하게 진실을 알린 사람들을 음해하고 다닙니까 지금? 자 그럼 이 정도 왔으면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됩니까? 지금 이 정도 왔으면은 저는 오히려 초박빙이라고 사기친 거는 그냥 넘어가자. 그거는 오히려 문재인 당선만은 막아보겠다는 그 보수 그 성향 유권자들의 충심이라고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크게 떨어진 거를 뻔히 알면서도 사기친 그 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제가 경고한 대로 홍준표가 마음 놓고 탄핵 세력과 야합을 하는데도 태극기 집회 때 태극기 들고 홍준표에 줄 서러 간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홍준표 밀어주면 탄핵 진실 밝힌다고 떠든 분들 있잖아요. 김평우 변호사 등등 떠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준표가 이런 말을 쓰고 갔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내가 사람 잘못 보고 지지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더 찬양을 하더만요. 이제 새로운 보수, 신보수로 홍준표와 함께 하겠다. 그 사탕파리, 태극기파리들이 막 더 홍준표를 찬양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근혜 탄핵은 완전히 잊혀지고 보수 내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덮어버리고 가려는 음모가 있을 거다. 지금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이해를 떠나서 이 거대한 사기 세력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데 그걸 덮고 가서는요.
보수는 승부를 할 수가 없어요. 보수는 영원한 20%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끝까지 싸워서 밝혀서 이 중간에 걸쳐있는 사기 기회주의 세력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보수는 돌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대충 무덤에 묻고 간다? 그러면 영원한 바로 홍준표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부정부패 세력이 되면서 탄핵 받을 만한 세력이 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보수에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조원진 후보가 한 5% 정도를 좀 목표로 했고 저는 3% 목표로 했는데 홍준표가 한 21% 받고 우리가 한 5% 받았다. 지금 어땠을까요? 그런 결과가 나왔어도 홍준표가 바른정당과 더 받아내겠다. 박근혜 정권은 부패 정권이다. 이런 말 떠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5% 정도 얻고 홍준표가 5% 훔쳐간 거 빼면 한 20%지 뭐 19%나 그런 결과가 나왔어도 홍준표가 저렇게 대놓고 저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홍준표를 찍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만큼은 반성을 하세요. 그거 아니하는 것 뻔히 알고 사기친 사람들은 우리가 응징해야 되지만은 그 사기에 속아서 홍준표 찍은 사람들은 한번 반성을 하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 연관된 문제인데 이 사탕파리 이 신의 한수에서 제가 박사모 집회 가서 박사모를 격려해놓고는 실제로는 박근혜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저는 이게 그래도 한 방송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면은 유튜브까지 찾아와서 보는 사람들이면은 그래도 일정 정도 지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런 정도 거짓 선동에 넘어간다는 거는 글쎄요. 채널 자체의 수준을 좀 우리가 좀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숨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제 활동 사항들은 거의 다 미디어치나 페이스북에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12월 3일 집회 때입니다. 12월 3일 집회 때 우리 보수 진영은 애국단체 총연합, 그 자유총연맹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애총이라 그래요, 그걸. 애총과 박사모가 분리해서 집회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은 탄핵이 막 들어가고 막 하야론이 막 드세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거를 언론 보도, 거짓 보도. 그때는 태블릿 PC 조작이라는 것도 제 스스로도 확신하기 전이에요. 저는 12월 8일날 확신했기 때문에 12월 3일은 이 밑에서 태블릿 PC 조작 의혹이 나왔지만은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쏟아지는 언론 보도, 최순실이 뭐 2조 원을 해먹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이 거의 마약을 맞았다, 청와대에서 이게 검증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판단을 못 내리는 상태예요, 도저히.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낼 수 있었던 최대한의 의견은 자진하야는 절대 안 돼. 자진하였다가는 진실 다 덮인다. 차라리 탄핵으로 가면은 시간을 벌면서 진실 밝힐 수 있다. 그리고 가급적 탄핵도 시기를 늦춰라. 그래도 검찰 조사와 특검 시작되니까 특검을 통해서 청사하게 조사한 다음에 가라.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보수단체에서는. 이제 반면에 박사모는 단체 성격이 다르잖아요. 일단 저렇게 상심하고 있을 박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첫 집회를 같이 했어요. 첫 집회를 박사모와 애총이 같이 했습니다. 그게 11월 아마 16일인가 그럴 텐데 같이 해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정광영 총장하고도 직접 통화했고 애총의 이범 총장과도 직접 통화해서 양쪽 다 집회 성격이 안 맞는다. 장소도 안 맞는다. 왜냐하면 박사모는 박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동대문으로 가서 청와대로 행진하겠다는 거고 이 애총은 국회에서 하야론을 막고 탄핵을 최대한 늦춰라.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 날 집회가 분리된 겁니다. 그때는 아주 흔쾌히 분리가 됐어요. 서로 합의하에서. 근데 그때 이상한 그때 이 서경식 목사나 이 사탕파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서울역에서 또 자기들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 집회는. 후원금 터는 거 말고는. 그러면서 이자들이 12월 3일 여의도 집회와 동대문 집회가 취소됐다고 막 거짓 음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광용 사무총장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집회가 취소됐다고 마구잡이로 음해돼가지고 도대체 자기들이 홍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만 좀 와줄 수 있겠냐.
저는 당시에는 애총을 지원하러 갔어야 되거든요. 자유총연맹 문제가. 근데 그쪽은 이 조직이 그 당시에는 정규 조직이 있으니까 박사모는 흐트렀던 조직을 한창 다시 모으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경재 총재한테 야, 이번 집회는 저는 박사모 지원하러 가겠습니다. 박사모 지원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 홍보도 했었고, 그리고 가서 제가 한 얘기는 박사모는 애초에 만든 이유가 박 대통령과 끝까지 가기로 한 조직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박 대통령을 지키는 게 맞다. 박사모는. 그리고 박사모 치고 이 박근혜 정권에서 뭐 감투 하나 쓴 사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껴도 된다. 그거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다. 제가 그래서 격려 발언을 한 겁니다. 그와 반면에 저는 애총 쪽에다가는 애총은 박사모가 아니잖아요. 애총은 박근혜 함령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가치를 지키는 조직이 아닙니까? 애총이 무슨 박근혜 사랑해요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최대한 객관화된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애총은. 그래서 제가 애총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일부 그 보수파리들, 그 사탕파리도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수운동가 명함을 들고 청와대 가서 장미꽃 주면서 사랑해요 박근혜 대통령 이런 짓을 하냐. 이건 박사모 운동 아이템이지. 애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애총은 국회하고 전면전을 벌여야지. 국회에게 하야 압박 맞게 하고 탄핵 늦추게 하고. 우리 보수운동가가 지금 이 진실이 밝혀지기 전이란 말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정말 도대체 얼마나 해먹었는지를 감도 안 잡히는 그 상황에서 보수운동가들이 장미꽃 들고 가서 박근혜 사랑해요. 이거 국민적으로 우리 보수운동가들 어떻게 보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탕파리들 몇 명 빼고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최소한 애초에 운동가들이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그래도 격을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 대한문에서 태극기 집회로 완전히 결합이 된 이유는 이른바 박사모와 보수운동가가 완전히 결합이 된 이유는 12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기 탄핵의 진실이 다 드러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탄핵은 잘못된 거고 사기 탄핵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 이건 이제 보수운동가와 박사모가 완전히 의치가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한문 집회로 다 통합이 된 겁니다. 이건 뭐 제 미디어치나 제 페이스북만 좀 봤던 사람들이면은 다 알 것들을 계속 이제 이 사탕파리들이 이 사기를 치는데 모르겠어요. 그 대선 전날까지도 조원진 찍으면은 문재인 된다, 초박빙이다, 홍준표 그런 사기 쳐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사기치는 이런 자들을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조갑제 TV도 그런 자의 음해와 제가 얘기하는 진실을 어떻게 똑같이 양비론으로 비판합니까? 제 주장 중에서 거짓말한 거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저는 심지어 우리 당 후보의 득표율까지도 높여야죠. 최소한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인데 그래도 제가 1% 정도까지라고도 뭐 얘기할 정도로 진실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선거 전략기획본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뭐 10%만 이렇게 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는 내 목표는 3%면 정말 혁명이고 1% 정도라고까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저를 완전히 사기친 사람하고 똑같이 양비론 비판합니까?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볼 때 우리 당 내분에서 조원진 후보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 42,000표 그 어마어마한 표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기극 두 개를 뚫고 탄핵 사기극도 뚫고 홍준표 당선 사기극도 뚫고 이걸 속아 넘어가지 않고 찍은 42,000표는 그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양심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우리 당 지도부가 또 사기를 칩니까? 그건 넘어가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올바른 진실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냐. 그러면 42,000명이 420만 명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무슨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뭐 잘못했다 하는 거 부분에서 우리는 빼세요.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홍준표를 과도하게 비판했다? 아니 그러면은
잘못한 거를 같은 보수니까 덮고 간다? 덮어집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덮어져요? 그런 짓을 하니까 보수가 엉망이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상식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거지. 돼지 발정제 그거 젊었을 때다 할만하다? 누가 어느 젊은 청년이 여자 강간하려고 돼지 발정제 먹이고 있습니까 그거? 그런 주장을 보수들이 하니 장인을 뭐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게 장인을 경상도에서 애칭으로 부르는 거다? 경상도 사람들이 개 돼지들입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보수가 지지를 받아요?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보수 스스로 한번 다 반성해보세요. 반성할 걸 수두룩 할 거고, 지금 우리 당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지금 당의 내분이 전체적으로 당의 운영해온 방식에 대한 반성에 뭐라 그럴까요? 반성에 이제 이른바 통과 의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의 운영 방식,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하겠다면서 실제로 당원을 개돼지 취급해온 이 당 자체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통과 의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 별 반성할 게 없다는 거지, 우리 당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참여하고 개혁의 칼날을 다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처절하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보수들도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갑재 대표도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홍준표 문재인 초박빙이라는 거짓말이 돌 때 얼마나 당신이 진실을 외쳤습니까 그때? 별로 안 했잖아요. 목숨 걸고 했어야죠. 그랬으면. 남 탓하지 말고 각자 반성과 개혁의 길을 갑시다. 감사합니다.